아저씨, 그럴 시간에 아파트 관리나 제대로 하세요. 경비가 글을 쓴다고? 웃기고 있네. 그냥 하는 일이나 잘하세요. 경비원복 입고 무슨 예술가 흉내 내시는 거예요? 여기 분리수거나 제대로 하시죠. 시간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72세 최상혁 씨는 오늘도 아침 일찍 경비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단지를 돌고 단지 내 청소와 택배 정리를 하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의 제복은 늘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하루 종일 주차 관리와 주민 민원을 처리하며 빈틈없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는 그저 경비 아저씨일 뿐입니다. 아저씨, 여기 좀 와보세요. 주차장에 차가 이상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아저씨, 저 택배 좀 문 앞까지 올려다 주세요. 주민들은 명령조로 말을 건네기 일쑤였고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를 지나치며 작은 불평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상혁 씨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통로를 청소하거나 단지 내 작은 수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마치 단지의 일부처럼 여기며 지나쳤고 경비원으로서의 수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면 경비실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단지를 돌아보거나 경비실 안에서 잘못 배송된 택배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의 불빛이 반짝이지만 경비실 안은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경비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지나가던 주민들은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그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심한 시선 속에서도 최상혁 씨는 하루하루를 묵묵히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그의 일상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매년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운동회, 플리마켓, 영화 상영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점차 반복되는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부터는 주민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며 행사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관리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피드백을 모으는 과정에서 문득 이런 의견을 떠올렸습니다. 단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필요합니다. 단지 안에 다양한 세대가 사는데 서로 어울릴 기회가 적어요. 세대를 잇는 행사를 마련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관리소장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삼아 문학축제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나 물리적인 활동이 아닌 마음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 간의 벽을 허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학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특히 그를 통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웃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단지와 함께한 우리의 이야기로 주민들이 직접 쓴 글을 발표하거나 초청 작가가 강연을 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유명 작가들을 섭외하고자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인기 작가들은 스케줄이 맞지 않다며 연달아 거절했고 시간에 쫓긴 관리사무소는 점차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행사준비위원회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파트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학축제? 요즘 누가 그런 거에 시간을 써요? 애들 학원 보내기도 바쁜데 글 쓰고 발표할 시간이 어딨어요? 이런 반응에 관리사무소는 한층 더 난처해졌습니다. 행사를 위해 발표자가 필요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문학축제보단 차라리 운동회를 여는 게 낫겠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관리사무소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초청 작가마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참석을 취소하며 행사 취소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이번 축제는 무산되겠네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문학축제 준비로 분주했지만 주민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점점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지 내 경비실에서는 매일 밤 작은 기계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밤마다 경비실에서 울리는 낡은 타자기의 타건음이었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리는 이 소리는 단지 주변으로 희미하게 퍼졌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기록을 정리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한 명이 경비실을 지나던 중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생의 호기심은 커졌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최상혁 경비원이 낡은 타자기를 두드리며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잠시 지켜보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 쓰세요? 최상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 글을 쓰고 있단다.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렴. 학생의 마음속에는 경비 아저씨가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간 학생은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 경비 아저씨가 밤마다 글 쓰는 거 알아요? 타자기 쓰는 거 처음 봤어요. 하지만 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무슨 글을 써? 그냥 일하는 거겠지. 너도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숙제나 해.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경비원의 밤은 조용히 계속되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업무로 지친 그에게 글을 쓰는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타자기를 두드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낡은 제복과 경비실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영감을 주는 배경이었습니다. 최상혁 씨의 글쓰기 습관은 조용히 이어졌지만 그의 열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밤의 타자기 소리가 문학축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문학축제 준비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청작가 섭외가 실패로 끝나고 주민 참여도도 저조의 행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마감 기한을 앞두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주민 중 한 학생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학생은 관리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장님, 저희 경비실에 계신 아저씨가 밤마다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타자기로 뭔가를 쓰는 걸 봤거든요. 관리소장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원이 글을 쓴다고? 무슨 기록일 수도 있잖아.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얼핏 봤을 때 그냥 기록이 아니라 소설 같았어요. 관리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문학축제를 위해 주민 발표자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최상혁 씨가 정말 글을 쓴다면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리소장은 경비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상혁 씨, 요즘 밤마다 뭘 쓰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글을 쓰고 계신 건가요? 최상혁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글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관리소장은 그 대답을 듣고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문학축제와 관련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최상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관리소장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소중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관리소장은 내부 회의를 통해 최상혁 씨를 문학축제 발표자로 추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어요.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떠나 그분의 글이 정말 훌륭하다면 주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관리사무소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아직 최상혁 씨가 발표자로 나설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최상혁 씨의 글이 문학축제 발표자로 거론된 이후 관리사무소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가 정말 글을 쓰고 있다면 행사 무산 위기를 넘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경비원이 무슨 글을 쓴다는 거야? 농담 아니야? 문학축제 무산되니까 그냥 끼워 넣으려는 거 아니야? 그런 주민들의 반응에 관리사무소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침내 관리소장은 최상혁 씨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상혁 씨,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학축제 발표자로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최상혁 씨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글을 쓰며 느꼈던 즐거움과 자신만의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문학축제 관련 공지를 새롭게 배포했습니다. 공지문에는 특별 발표자로 최상혁 씨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깜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내에서 뜻밖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비 아저씨가 사실 소설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몇몇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소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신기한 일이긴 하네요. 설마 진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겠죠? 직접 봐야 알겠지만 대단한 건 아니겠지. 그냥 행사 채우려고 하는 거겠죠?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축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상혁 씨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밤마다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학축제 발표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자신이 그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걸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자신의 글이 전하는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드디어 문학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내 커뮤니티 센터를 행사 장소로 준비했고 무대와 좌석 배치를 마쳤습니다. 초대 작가를 대신할 깜짝 발표자 소식은 이미 주민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호기심 반, 반신반의 반응으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행사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발표자에 대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도대체 누굴 데려온 걸까? 경비 아저씨라는 얘기가 있던데 설마 진짜겠어? 그럴 리가 없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상혁 씨는 경비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늘 입던 경비원 제복 차림 그대로였고 무대 뒤편에서 대기하면서 점점 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관리소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최상혁 씨 준비되셨죠? 주민들에게는 아무도 당신이 발표자라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복 차림이라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관리소장은 오히려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복을 입고 계셔서 더 진솔하고 멋지실 겁니다. 그게 최상혁 씨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행사가 시작되고 관리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을 향해 발표자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단지의 한 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쓴 글을 읽어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비원 최상혁 씨입니다. 최상혁 씨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행사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발표자로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수군거리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비원이 무슨 글을 쓴다는 거야? 시간 낭비 아니야? 제대로 된 발표가 될까? 하지만 최상혁 씨는 이런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차분히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청중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 속에서도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최상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만난 작고 특별한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첫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진솔했습니다. 경비원으로서 겪었던 소소한 일상,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진실이 담긴 글은 점점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매일 같은 경로를 반복합니다. 아침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주차장을 정리하며 택배를 나르고 엘리베이터 점검을 합니다. 처음엔 그 일이 단조롭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속에서 저는 이곳이 저만의 작은 세상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첫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데 한 아이가 경비실 창문 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바빠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만 잠시 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손바닥으로 서리를 닦아 창문에 투명한 공간을 만들고는 제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경비실 창문 너머에서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 아이의 장난, 바쁜 걸음 속에 스쳐가는 주민들의 작은 표정들, 그 모든 순간이 제겐 소중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루가 누군가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제겐 정말 큰 용기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 경비실을 지나가실 때 그 작은 창 너머에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잠시만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혁 씨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의 글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시선으로 바라본 주민들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작은 배려와 따뜻함을 상기시켰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이야기가 꼭 우리 아이를 떠올리게 하네요. 경비 아저씨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니 미처 몰랐어요. 발표가 끝난 뒤 잠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상혁 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셨나요? 경비원이 아니라 정말 작가 같아요. 관리소장도 무대 위로 올라와 그를 축하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상혁 씨, 당신의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행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상혁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의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의 경비원이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최상혁 씨의 발표가 끝난 후 행사장에는 깊은 감동과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단순히 아파트의 경비원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의 글과 발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섬세하고 진솔한 글을 쓰실 줄은 몰랐어. 경비실에서 밤마다 글을 쓰셨다니 대단한 분이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분 젊었을 때 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작가였대요.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주민 중 한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과거 문학상을 받은 수상작 목록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한 후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맞아. 여기 있어. 이 문학상 수상작이 최상혁 씨가 쓴 소설이야. 그때는 본명이었던 최윤석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셨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더 큰 충격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과거 문학계에서 주목받았던 재능 있는 작가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글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실을 찾아 최상혁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상혁 씨, 혹시 젊으셨을 때 문학상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글을 쓰는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그냥 저만의 작은 즐거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을 쓰고 계신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오늘 발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최상혁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글은 저에게
남은 몇 안 되는 희망이자 위안입니다.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과거와 글쓰기에 대한 진심 어린 이야기는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저 경비원의 일상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지의 경비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가로서 최상혁 씨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상혁 씨의 과거가 드러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를 향한 태도와 시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를 단순히 경비 아저씨로만 여기며 지나치던 주민들은 이제 그를 한 사람의 작가이자 자신의 삶을 담담히 글로 풀어내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중년의 주민이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작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상혁 씨, 제가 지난번 발표하신 글을 듣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쓰실 수 있나요? 최상혁 씨는 놀라며 공손히 받았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저 제가 겪었던 소소한 일들을 적은 것뿐입니다. 그 주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소소한 일이 제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또 다른 날에는 한 학생이 경비실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글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아저씨처럼 글을 써보고 싶어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경비실의 존재가 이제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가벼운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기 시작했고 경비실 창문에는 작고 예쁜 감사 카드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글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최상혁 씨가 발표에서 남긴 이 문장은 단지 주민들에게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자연스레 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경비원의 역할과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는 그냥 경비원이 아니야.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맞아. 이제는 지나칠 때 꼭 인사라도 해야겠어.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소식지에 최상혁 씨의 이야기를 싣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를 기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존경과 따뜻함을 퍼뜨리며 단지 내 분위기를 점차 바꾸어 갔습니다. 최상혁 씨의 발표 이후 단지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주민들은 경비원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이 놓이곤 했고 아침 출근길에는 인사하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최상혁 씨를 찾아왔습니다. 최상혁 씨, 주민들이 아파트 소식지에 실린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호에도 글을 기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상혁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단지 주민들과 함께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네요. 그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순간들을 글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찾으러 오던 아이의 해맑은 웃음, 밤늦게 귀가하며 경비실에 따뜻한 음료를 건네던 한 주민, 그리고 이웃 간에 오가는 작은 배려까지. 그의 글은 단지의 일상을 기록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내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쓴 글을 읽으며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단순히 지나가는 이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단지 내에서 정기적으로 문학과 예술을 주제로 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주민 참여형 글쓰기 워크숍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최상혁 씨에게 워크숍 진행을 부탁했습니다. 최상혁 씨, 주민들이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혹시 워크숍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깊이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글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그는 경비 업무를 하며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 글쓰기를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이야기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큰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워크숍 첫날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상혁 씨의 글쓰기 워크숍은 예상 외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주민만이 호기심으로 참여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고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며 워크숍은 단지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제가 쓴 글 한번 봐주세요. 한 초등학생이 작은 노트에 적은 글을 수줍게 건넸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글로 써보니까 재미있어요. 최상혁 씨는 아이의 글을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잘 썼구나. 내 이야기가 너무 생생해서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 또한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한 어르신도 자신의 삶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을 적어봤는데 이렇게 글로 쓰니까 제 자신이 새삼 대견하게 느껴져요. 아이고, 그럼요. 글은 우리 안의 이야기를 찾아주는 좋은 도구랍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관리사무소는 더욱 적극적으로 글쓰기와 문화를 결합한 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의 글을 발표하는 작은 낭독회를 열었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글을 단지 게시판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단지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나 봐요. 그동안 서로를 몰랐던 게 부끄럽네요. 주민들은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상혁 씨는 워크숍과 발표회 외에도 단지의 여러 행사를 지원하며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비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단지 문화를 이끄는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 덕분에 단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작은 문제는 서로 도우며 해결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최상혁 씨 덕분이죠. 이젠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기보단 작가님이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상혁 씨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글을 썼을 뿐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든 건 여러분이죠. 그의 말처럼 작은 글 한 편이 만들어낸 변화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 속에서 더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고 인사를 나누며 필요할 땐 서로 도우려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손수 적어 보낸 감사의 편지와 작은 간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단지가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작가님. 최상혁 씨는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는 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글을 쓰고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그의 글이 단지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의 요청으로 최상혁 씨는 자신의 단편 글들을 모아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작은 창 너머 큰 세상이었습니다. 책에는 단지에서 벌어진 소소한 일상, 경비원으로서 겪은 이야기, 그리고 그가 글로 풀어낸 삶의 단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간 이후 그의 책은 SNS를 통해 알려졌고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단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글은 제가 살아온 세상의 기록이지만 이곳 단지가 제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 자리에서 계속 글을 쓰고 싶습니다. 최상혁 씨는 단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낭독회를 열며 자신이 얻은 감동과 교훈을 나눴습니다. 주민들도 자신들의 글을 읽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낭독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지는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작은 배려와 관심이 제가 이곳에서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이야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의 말에 주민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상혁 씨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